보이세요? 예, 방금 소개받은 황덕호 장로입니다. 인사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한창학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이 자리에 서긴 했는데 와서 보니까 내가 흥남철수에 뭘 얘기를 해야 될지 나에게 요청한 제목이 흥남철수 하면 흥남철수 뭐 이런 여러 가지의 형태가 있겠지만은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러면 한 4시간은 말씀을 드려야 흥남철수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에게 맡겨진 것이 1시간이기 때문에 1시간 내에 그것도 말씀드리는 것은 한 3, 40분이고 영상으로 한 17분의 현상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묻고 말씀을 드릴 흥남철수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흥남철수는 어떤 겁니까? 장진호 전투가 생각이 나고요. 장진호 전투, 예. 미군, 예. 그다음에 우리 동포들이 직접 못 오니까 배 태워서 미군들이 예. 남쪽으로 보냈다. 뭐 이 정도입니다. 예. 아주 군사 지식이 아주 확실하고 박식하신 분이 말씀을 아주 정의를 잘 내려주셨어요.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하신 분도 이 국내 정세와 현 우리 국방에 대해서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흥남철수 저는요 흥남철수 그 배를 타고 나오지 않았어요. 태생은 함경남도 흥남입니다. 아버지는 함경남도 북청입니다. 저는 46년도에 해방된 그 다음 해에 공산치하에서 아버지가 잊질 못해서 다음 날이면 아버지 차례가 되니까 빨리 쪽배라도 타고 남한으로 가십시오. 아버님도 목사님이세요. 네, 저희 아버님이. 그래서 함경 남북도를 다니면서 13군데의 교회를 세우신 분이세요. 그래 아주 또 1919년 3월 13일 북청군 신창읍에서 3.1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해서 나왔다가 체포가 돼서 함흥에 거의 재판소에서 받다가 주모자이기 때문에 너는 여기서 받지 말고 경성재판소로 이관을 한다. 그래서 경성, 서울로 넘어와서 서울에서 재판받고 서대문 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습니다. 모든 고문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옥고를 치른 다음에 1년간 옥고를 치른 다음에 고향으로 가보니까 고향에 같이 살던 처와 아이들이 다 죽었어. 그러니 뭐 그땐 예수 믿을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게 뭐 참 마음에 울분을 가지고 어찌 나라 독립을 위해서 목숨 내놓고 운동을 했는데 그 처자가 죽는 것도 그걸 말리지 못하고 그 하나 아껴서 살리질 못했느냐. 아주 한탄하면서 방탕하고 지날 때에 그곳에서 선교 활동을 하던 카나다 감리교 선교사들에 의해서 복음을 접하기 시작을 합니다. 거기서 접해서 그 다음에 남북도를 같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선교사들이 이러지 말고 당신은 배운 학식도 있고 다 있으니 당신은 평양에 가서 평양 신학을 해라. 그리고 목사가 되라. 이래서 평양에 가서 평양 신학을 하고 나서 목사가 되신 그런 가정에서 제가 태어났습니다. 제 가족에 그런 내용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흥남철수라고 하는 것은 제가 흥남철수작전 기념사업회 회장을 지냈습니다. 민간단체가, 민간인이 군 작전을
기념사업회로 만드는 이런 역사가 없습니다. 군에서는 기념사업회를 할 수가 있지만은 민간인이 어떻게 군 작전을, 그것도 한국군 작전이 아니고 미군 작전입니다. 미군들이 일으키는 작전에 그 작전 기념을 하기 위해서 기념사업회를 만든 그 장본인이에요.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흥남철수작전 역사서, 흥남철수라고 하는 책자를 제가 이거 준비를 해서 발간을 했는데, 이 흥남철수를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면 모두가 그 전쟁에 아주 그 처참한 모습, 이런 것만을 기억을 하고, 또 싸우는 모습, 그거 총 들고 싸우는 이것만 기억하지, 흥남철수가 작전 기념사업회가 왜 만들어졌는지, 흥남철수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우리하고 인연 관계가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평론가라고 하는 사람이 마음대로 자기가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말하면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전부 그러려니 하고 생각은 넘어가요. 제가 여기 오기 전 얼마 전에 조우석 칼럼이라고 하는 평론가가 현봉학이라고 하는 사람의 평론을 한 것을 내가 들었습니다. 흥남철수에 대해서. 일병으로 입대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새까만 거짓말이에요. 왜 흥남철수와 현봉학은 떼어낼래야 떼어놓을 수 없는 사람인가? 현봉학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군가? 이것이 중요한 과제가 돼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면 흥남철수작전 기념사업회가 만들어지게 된 동기와 그 진행 과정, 그리고 현봉학과 흥남철수가 어떻게 연계돼서 이 작전이 되었는가? 미국은 왜 흥남철수작전 모든 작전 문서를 연구 보존 문서로 만들어서 메가더 기념관에 보관하면서 유지시키는가? 미국은 왜 흥남철수작전을 가장 영예로운 군작전이요, 가장 평화를 강조하는 자랑스러운 작전이었다고 말할 수가 있는가? 이런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저는 말씀드릴 때 역사를 말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말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역사해 주신다. 그 사람이 연결되는 이 부분이 저는 마음에 있고,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든지 말씀하실 때 확실하게 말씀하실 수 있도록 역사를 가르쳐 드리는 것, 말씀을 드리는 것, 이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기 위해서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역사를 망각하고 그 역사 속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는 민족에게는 앞날을 바라보는 희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흥남철수작전은 그 의로웠고 장엄한 인도주의적 전황을 전 세계인들에게 보여준 불멸의 거사로 호칭하여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1950년 12월 크리스마스 전야에 10만여 명의 민간인들을 구출해 주었던 흥남철수작전은 결코 패배가 아니고 공산주의의 이데올로기를 싸움에서 자유민주주의가 가장 의롭고 장엄하게 대승을 거둔 청사의 길이 빛날 반공의 의거였다는 점도 우리는 직시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흥남철수작전을 제가 기념사업회로 만들게 될 때 저는 그 역사의 인물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현봉학 교수고, 또 한 사람이 김성은 대대장, 해병 사령관, 국방부 장관을 역임한 김성원 장로, 이분을 생존 시에 직접 만나서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저에게는
흥남 철수 작전의 이 기록을 우리는 가져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의 98,100명의 민간인들을 태워서도 안 되고 태울 수도 없는 미 군함에 태울 수 있도록 만들어준 그 역사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었던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아까 소개할 때도 숭의여자대학 총장을 했습니다. 2002년도였습니다. 2002년도에 제가 2003년도에 8년의 총장을 마치고 이제 퇴직을 했습니다만은 2002년도에 제가 나가는 교회는 신당동에 문화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문화교회에 나가 있었는데 주일날인데 전화가 들어왔어. 그 핸드폰 받으니까 황 총장 어디 있어? 예, 저 지금 교회에 있습니다. 지금 잠깐 나한테 올 수 없는가? 그렇게 전화하신 분은 우리 숭의여자대학 재단의 이사장. 그 이사장이 누구냐 하면 영안모자의 백성학 회장이라는 분입니다. 영안모자 여러분들 아십니까? 그 백성학 회장이 나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백성학 회장 전화하고 또 이사장이니까 예, 그럼 바로 올라가겠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하얏트 호텔 라비에서 만나자고 그래서. 그게 얼마 되지 않으니까 차 타고 올라갔습니다. 현관에 들어가서 라비에 이렇게 가니까 웬 머리가 허야신 분이 인자하게 생기신 분이 옆에 계시면서 백성학 회장이 옆에 같이 있습니다. 인사드리라고 그래서 인사드렸습니다. 이분이 현봉학 박사님이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직접 뵙기는 처음 뵙겠어요. 백성학 회장이 현봉학 교수를 어떻게 알았는가? 이번은 96년도인가 97년도 김영삼 대통령 때 미국 그 국립공원에서 판초위를 입고 이렇게 있는 그 동상들을 그 준공하는 때가 있었어요. 그 준공식에 미군 준공식입니다. 그게 장진호 전투를 묘방한 그 흉상을 쭉 나열해 놓고 준공식인데 초청을 받은 사람이 현봉학 박사. 현봉학은 그 장진호 전투와 더불어 흥남 철수의 주인공이니까 거기서 초청을 했고, 백성학 회장은 전쟁고아로서 전쟁 때 원산에서 어차피 그 역사를 얘기하면 인민군들이 이제 들어오고 작전을 하니까 교회 젊은이들은 잠깐 피란을 가라. 갔다가 좀 있다가 들어오면 괜찮아진다. 그러니까 한 2, 3일 동안 떨어졌다가 올 수 있도록 배를 타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이 그 청년들을 뭐 물건도 주고 그 배를 타라고 그럽니다. 근데 그 배가 원산 그 바닷가는 굉장히 모래바닥에 쭉 깔려있는 데서 큰 배가 입양을 못하니까 중간에 배를 놓고 다리대를 놓고 그걸 건너서 이렇게 큰 배를 갑니다. 어느 교인이 백성학이 10살 때입니다. 야, 너 이 보따리 좀 우리 아들한테 좀 갖다 줘라. 그러고 빨리 와. 이래서 그걸 들고서는 배에 올라서 그 물건을 전했는데 이게 흔들흔들 하더니 배 이 다리대가 배가 움직여서 떨어져 버렸어. 그 물이 이제 큰 배가 떠나서 밖으로 나가니까 나 여기 내려야 된다 그러니까 그 형들이 말하죠. 야, 우리도 2, 3일 있다 오니까 우리 같이 있다가 그따가 다시 오자. 이래서 나온 것이 영영 못 가고 어머니도 못 보고 지금까지 있는 그 신세가 된 것이 백성학 회장입니다. 그가 거기서 나와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저 대구까지 와서 대구에서부터 똑똑하니까 머리가 좋으니까 그 어린 나이지만은
북쪽을 향해서 걸어가면 어머니 있는 데 갈 수가 있다 생각을 해서 대구에서부터 걸어서 올라옵니다. 먹을 거 있습니까? 6.25 때인데 먹을 게 없으니까 뭐 쥐도 잡아먹고 뱀도 잡아먹고 뭐 개구리 잡아먹고 뭐 이러면서 올라왔는 그 상황을 얘기할 때 아주 참 눈물이 없습니다. 이런 백성학 장이 성공을 해서 세계의 모자 왕이 됐습니다. 미국에서는 그 역사를 봐서 전쟁 고화가 미국으로 인하여서 세계의 기업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얘기를 해서 그를 픽업을 한 겁니다. 그 공원에서 준공식에 갔는데 같이 앉았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사람 모르던 사람인데 얘기가 한국 사람이거든.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랬습니다. 그러면서 현봉학 교수가 한국 사람이라니까 자세하게 얘기했어요. 이 백성학 씨는 미국에서 모자 왕이에요. 미국의 야구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야구 모자의 전체가 백성학 씨가 쓰는 영한 모자입니다. 그럴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 됐는데 서로 얘기하다 보니까 이 현봉학 교수가 이 동상들이 세워지는 오늘 오픈하는 이 동상들은 장진호 전투에 있었던 그 군인들입니다. 그러면서 흥남철수에 대한 것을 얘기하면서 이 흥남철수에 대한 모든 문서가 메가더 기념관에 보존되어 있으니 거기 가서 한번 보시고 문의하시면 좋을 겁니다. 영암모자 백성학 회장은 한국에 나오실 길이 있으면 저를 찾으십시오 하고 명함도 드리고 이러고 헤어진 게 인연입니다. 그러고 있다가 이 현봉학 교수가 어떤 분이냐? 그분은 연세의전, 세브란스 의전 의사예요. 의과대학을 나와서 43년도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 리치몬드에서 의학 공부를 마치고 언제 돌아왔느냐? 50년, 6.25 나던 해죠. 50년 4월 1일자로 세브란스 의전, 그러니까 연세의전의 의과대 교수로 임명을 받아서 가서 열심히 가르치다 2개월 만에 6.25가 터진 겁니다. 6.25 전쟁 냈다는 소리를 들었지만 뭐 그거 아랑곳 없이 학생들을 데리고선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가르치고 있었는데 갑자기 방송이 나옵니다. 이제 학교에서는 여러분들을 지켜줄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교수와 학생 여러분들은 이제 집으로 가서 모두 싸들고 피란 가십시오. 그래야 삽니다. 우리 학교가 여러분들을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이러고 다 내쫓은 거예요. 이래서 현봉학 씨도 할 도리 없이 다 짐을 싸들고 대구까지 피란을 갔습니다. 대구에서 방황하고 있을 때에 현봉학 씨가 길을 가다가 누구를 만나느냐 하면은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미국의 소리라고 하는 그 방송 아나운서라던 황성수 아나운서를 아실 겁니다. 그분이 나중에 목사님도 되고 국회의원도 했습니다. 이분을 만났는데 가까이 아는 사람이에요. 현봉학 교수가. 그 현봉학 교수가 만나자마자 어떻게 반갑다고 말이죠. 언제 미국에서 왔느냐고 그러고 말이죠. 그러지 않아도 자네 같은 사람을 찾고 있네. 당신이 필요해. 대한민국에서는 지금 간절히 당신 같은 사람을 찾고 있어. 그게 무슨 소리요? 그러니까 유엔군과 미군이 한국을 살리기 위해서 참전해서 들어와 있는데 이 군인들을 통역해 줄 사람이 없어. 그게 당신이 통역을 해줘야 돼. 당장 기다리고 내일 다시 이 자리에서 만납시다. 그리고 다시 국방부 장관한테 가서 국방부 장관에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 다음날 와서 현봉학 씨에게 말하는 겁니다. 당신은 창원에 있는 미 25사단 사단장 전속 그 통역관이다. 그러니까 거길 빨리 가라고 말이에요. 그 명령서를 받아 갖고 와서 받은 거예요. 그 나 어떻게 가야 돼? 그 가는 거는 네가 알아서 가야지. 전시에 무슨 차가 있어 뭐가 있어 가는 길 없다. 네가 알아서 가라고. 그러니까 걱정이 되니까
부산으로 내려갔어. 부산에 갔더니 그 육군 본부도 있고 그 뭐 해군들도 같이 있었는 것 같습니다. 손원일 제독이라고 우리 해군의 초대 참모총장 하던 손원일 제독이 있는데 그분도 가까이 아는 분이에요. 현봉학 교수 가정이. 그 현봉학 교수한테 얘기를 해서 나 창원에 가야 될 텐데 차 좀 내달라고. 그래서 딱 하다고 이 전시에 창원까지 갈 수 있는 차를 내줄 수가 없다. 나도 여기 차가 없어갖고 이렇게 있는데 누가 어떻게 차를 내주느냐. 그런데 이것을 옆에서 듣고 있던 한 군인이 있었습니다. 소령인데 백소령이야. 다 얘기 끝난 다음에 다 흐트러지니까 현봉학 교수한테 가서 내가 당신을 창원까지 데려다 줄 테니까 내 차를 타시오. 군복 입고 소령이고 다 인정이 되니까 집차 타라니까 그 차를 탄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차를 타고 마산으로 거쳐서 창원으로 들어갑니다. 뭐 비포장도로라 먼지가 쌓이고 그래도 그냥 쭉 가다 보니까 큰 길가에 초등학교 자리, 이제 국민학교 자리에 미 25사단이라고 간판이 이렇게 쭉 썰어진 거예요. 현봉학 교수가 나 여기다 좀 내려달라고. 내가 찾는 데가 여기니까 여기서 내리면 된다고.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가야 될 때가 있으니까 기다리십시오. 이래가지고 승강이 하니까 현봉학 교수가 뭐라고 얘기하냐. 이 사람들이 말이야 사람을 납치하느냐고. 왜 날 납치해서 어디로 가려고 그러냐고. 그러지 마시고 좀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창원을 지나서 어디로? 고성, 경남 고성 쪽으로. 고성 지나가면 통영이 됩니다. 그쪽으로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 중간쯤 가다 보면 진동리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 진동리에 가면 산이 있는데 그 산이 전체가 방어막처럼 진주에서부터 들어오는 그 모든 방어, 산이 이렇게 막 가로막은 데가 있습니다. 그 진동리에 가니까 김성은 대대장이, 해병 대대장이 그 지역의 지역사령관인데 거기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현봉학 교수를 딱 와서 난리를 치니까 당신들은 뭐 하는 사람들인데 말이지. 사람을 납치해 갖고 이러냐고 말이지. 그러니까 김성은 대대장이 그런 얘기예요. 이분도 예수 믿는 사람이거든. 그 부모가 다 예수 믿던 사람들이에요. 현봉학 교수도 아버지가 현인국 목사님이거든요. 다 기독교인들로 속해서 다 오는 거예요. 말은 안 하지만 마음속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연구를 시켜준 거예요. 김성원 대대장이 딱 하는 말입니다. 당신도 대한민국 사람이지 않느냐. 나도 대한민국 사람이다. 이 나라가 지금 총을 다투고 있다. 이 진동리, 이 전장, 이 고지를 점령당하면 마산이 점령당하고 마산이 점령당하면 부산이 함락된다 말이에요. 그럼 우리나라는 오갈 데가 없다. 여기에 이걸 짓고 우리 목숨을 걸고 지금 지키고 있는데 우리의 전력으로서는 저 인민군들을 감내할 수가 없다. 왜? 실탄도 없다. 기관총도 부족하다. 통신장비도 없다. 전쟁할 수 있는 무기들이 없는 이 상태에서 6탄으로 적을 막고 있으니 이 얼마나 가장하냐. 그런데 창원에 있는 미 25사단에 보니까 거긴 물자가 너무 풍부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가서 물자를 달라고 얘기할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못 구했다. 그래서 김성은 대대장이 자기 부대대장 백소룡을 집차를 주어서 너 부산 가서 영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무조건 잡아와라. 그 명령을 받고 간 사람이야. 그래서 이 현봉학 교수가 그 대대에 와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대대 시체를 보고 즉시로 창원에 있는 미 25사단을 간 겁니다. 가서 참모장을 만났습니다.
참모장을 만났더니 참모장이 아니 당신들을 어떻게 믿고 이 무기를 주느냐? 그 무기 갖고 우리를 다시 공격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말이야. 이 엉뚱땅땅하는 이런 얘기를 해서 거절을 당합니다. 그 부대에 다시 와서 다시 생각을 하다가 야, 저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돌릴 수 있겠느냐. 그래서 한 것이 물을 그분들을 마산에 있는 지금 얘기하면 요종이죠. 큰 음식점에 잔치를 베풀고 참모들을 다 부르다 너무 감사하다. 아무 연관이 없는 우리나라에 처음 보는 여러분들이 우리를 지켜주러 왔는데 이게 생명의 은인이 아니냐. 감사하다. 그러고 아주 정말 깍듯하게 그들을 대접을 했더니 참모장의 마음이 돌아진 거예요. 이게 뭐 사람이 했겠습니까? 나는 이건 하나님께서 다 참모장에게도 그런 감동을 주셨다고. 내일 오시오. 그래서 그 다음날 갔더니 트럭 2대분을 기관총과 탄약과 통신 장비를 가득 실어갖고 주는 거예요. 이걸 가져와서 대대에다 풀어가지고 대대의 사기가 충천해서 그 전 진지를 사수하는 데 이상이 없었던 거죠. 이런 경우를 보면서 대대의 진지에 올라가 보는 거예요. 대대 진지 보면 교통호라고 하는 게 있어요. 다 아시잖아요. 교통호. 그 교통호를 가서 지나면서 보니까 김성원 대대장이 순찰하다가 가다 딱 보니까 현봉학 교수가 고개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뭔가 옆에 있는 병사에게 뭘 하는데 자기 팔에서 주사기를 꽂고 피를 수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의 전공이 뭐냐면 혈액학이야. 임상병리학의 혈액학, 세계적으로 유명한 석학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피를 분석을 한 거예요. 자기 육안으로도 할 수 있고 하는 방법이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자기 피를 줄 수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자기 피를 줘서 그 병사를 살리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본 김성원 대대장이 감격해서 전 대대원들에게 얘기를 전하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미국에서 공부하고 온 의학 박사가 자기의 생명과 같은 피를 우리 동료에게 주에서 살리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나라를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열렬히 강요하면서 그 진동리 작전에서 성공을 합니다. 그때 그 성공하는 그 진동리의 그 처절한 전투를 보고 미 종군 기자, 여자 기자인데 내가 이름을 모르겠습니다. 기자가 와서 명명을 하기를 귀신 잡는 해병이라고 하는 말 그 자체의 닉네임이 그 전투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김성은 장관이 나한테 얘기를 해서 제가 알았습니다. 이런 내용이 너무나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이거는 우리 역사에 있지를 않아. 한국군은 그 역사를 알 수가 없어요. 이래가지고 그 다음 그 진지에서 승리를 하니까 해병대 사령부에서 해군에서 이 김성원 대대 부대를 이송을 해서 너희들은 바다로 나와서 바다에서 다시 배를 타고 들어가서 통영에 저들의 본부가 있으니 습격해서 함락을 하라.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 현봉학 교수도 그 배를 같이 탑니다. 마산으로 와서 그 배를 타고 해상으로 해군 제독이 이끄는 그 배를 탄 겁니다. 거기 올라갔더니 누굴 만나느냐? 10몇 년 만에 만나는 자기 동생을 말하는 거예요. 현시학이라고 하는 자기 친동생이에요. 현봉학 씨의 친동생. 만나갖고 그 얼싸안고 형제의 우애를 낼 틈도 없이 다시 통영 앞바다로 가서
치고 들어가서 해병대니까 그 인민군 본부를 함락을 시켜서 그들을 철퇴를 하는 겁니다. 거기서 승리한 이후에 이 대대는 다시 배로 나와서 인천 상륙작전에 같이 참여를 합니다. 인천 상륙작전에 왔던 이 현봉학 씨는 민간인 입장입니다. 나와서 월미도를 통해서 인천 상륙작전에 들어가서 서울에 제일 먼저 진입한 것이 해병대 아닙니까? 해병대가 중앙청 태극기를 다는 첫 주자입니다. 이렇게 한 그 부대에 함께 현봉학 교수는 이뤘고, 그 다음에는 육로를 거쳐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 고성, 지금 강원도 고성, 철책에 있는 금강산 밑에 있는 고성 지역에 해병대가 주둔을 합니다. 그 해병대가 준비하고, 이때 6.25가 나서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을 하니까 인민군들에게 보급하던 보급로가 다 차단이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민군들이 먹고 없으니까 민간인을 약탈하고, 민간인에게도 먹고 없으니까 철수를 해서 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한국군들은 그거를 차단해서 다 전멸하려고 하는 이런 작전을 하는 것이 우리 6.25 참상이었습니다. 진격에서 올라가다 보니까 메가더 사령부가 얘기하는 것을 태백산맥을 중심으로 해서 좌측은 황해도, 평안도, 신의주로 진격해 올라오는 것은 한국군에서는 백선엽 장군, 미군에서는 미 8군 사령부 함께해서 연합해서 진격해 오려고, 동해안은 영일만 일대에서 난강 거기서부터 인민군을 저지하고 있던 김백일 장군이 강릉을 거쳐서 연천, 연곡 이쪽으로 밀몰아쳐가지고 올라와 있다가 이승만 대통령한테 보고를 해서 북으로 진격을 하라.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38선이 지금의 양양입니다. 양양에 가면 38선 기념비가 있습니다. 지금도. 거기까지 왔었는데 38선을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 군사협정에. 그러나 넘으라고 그러니까 가차없이 넘어버린 겁니다. 그게 언제냐? 1950년 10월 1일입니다. 그래서 10월 1일이 국군의 날로 정해지는 것이 바로 그 38선을 통과하는 그 기념으로 해서 국군의 날이 정해진 겁니다. 이것이 우리 동해안 쪽으로 진격해 오는데, 한국군 1군단은 김백일 장군을 유시해서 그렇게 침공해서 올라왔고, 미 10군단은 메가더 장군의 참모장, 그러니까 인천 상륙작전 할 때 메가더 사령관이 있었고, 그 밑에 참모장이 알몬드 장군이라고 있었는데, 알몬드 장군을 10군단장으로 임명을 해서 동해안으로 해갖고 군함을 타고 어디로? 원산에다 갖다 풀어준 겁니다. 원산에서 풀어져서 원산으로부터 상륙해가지고 미 해병 사단, 거기에 2만여 명의 해병 사단이라고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개마공원, 그게 장진호입니다. 개마공원을 타고선 올라와서 압록강까지 올라가서 백두산을 점령하면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미국에 가서 지날 것이다. 미군들은 아주 용수섬치게 기백을 가지고 올라간 작전이었습니다. 그러면 미 10군단 본부는 어디다 쳐드냐? 본부는 한경남도 함흥시에다가 설치했습니다. 알몬드 장군이 메가더 장군이 있는 본부에서 비행기를 타고 함흥으로 가다가 해병사령부가, 한국군 해병사령부가 고성에 있다고 그러니까 고성에 내립니다. 내려서 거기에 해병대 사령관이 신현준 사령관인데, 신현준 사령관을 만납니다. 그래서 와서 뭐 얘기하는데, 통역을 누가 했느냐? 거기에 현봉학 교수가 와 있었기 때문에 현봉학 교수가 가서
안내하면서 통역을 하는데 거기에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걸 이렇게 이룰 수가 없습니다. 알몬드 장군이 딱 통역을 하는 사람을 보니까 우리나라도 전라도 사투리, 경상도 사투리, 충청도 사투리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미국도 지역마다 사투리가 다 있었어. 근데 알몬드 장군이 자기의 그 지역의 사투리를 막 얘기해도 통역을 잘하는 거야. 그리고 통역하고 한국말로 듣고 영어로 통역해주는 이 현봉학 교수의 통역이 이게 자기 지역 사투리 말로 통역을 해주는 거야. 여기에 감격한 거예요. 알몬드 장군이 당신이 어떻게 어디서 영어를 배웠느냐? 나는 리치몬드에서 의과대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요? 내가 리치몬드가 우리 고향이야. 이래서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현준 사령관한테 자기가 떠나면서 하는 얘기가, 신사령관, 내가 지금 떠나지만 이 사람을, 현봉학 교수를 우리 부대로 파견을 해줘. 나한테로 보내줘. 내가 꼭 필요한 사람이야. 당신은 현봉학 교수한테 당신 고향이 어디야? 난 함흥이요. 그래?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걸 알고 함흥이라고 그러니까 당신이 절대적으로 필요해. 그래서 꼭 필요하다니까 오라고 해서. 그래서 현봉학 교수가 함흥에 가게 됩니다. 함흥에 이승만 대통령이 왔고 알몬드 장군이 와서 사람들이 모여야 무슨 강연도 하고 홍보를 할 거 아닙니까? 현봉학 교수가 교회마다 쫓아다니면서, 아버지가 교회 목사님이었으니까 쫓아다니면서 여러분들 나오십시오. 이젠 숨어 있지 않아도 됩니다. 다 나오라고 그러니까 광장에 큰 공회당에 다 모여서 거기서 연설을 하게 되는데, 알몬드 장군도 이승만 대통령도 거기 온 사람들에게 격려해 주면서 희망을 줬습니다. 알몬드 장군,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을 다 지켜줍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어디서 그려갖고 나왔는지 성조기와 태극기를 들고 와서 다 환영을 해요. 이게 감격스러운 장면들이었어요. 이루고 나서 10일이 안 돼가지고 미군이 철수한다는 말이 나온 겁니다. 왜? 개마공원 쪽으로 올라간 그인데 이미 10월 달에 중공군들이 압록강을 건너와갖고 저 원산 지역을 포위를 한 겁니다. 원산을 가로막으면 함경도 도민들은 꼼짝없어 어디 갈 데가 없어요. 바다밖에 없어요. 그리고 미 알몬드 장군의 10군단 해병 사단도 거기에서 다 묶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일 무서웠던 것은 이따 영상으로도 보겠지만은 날씨, 기온이 영하 30도, 10도. 거기에서 희생자가 6천여 명이 죽고 나가는데 그 중에 대부분이 얼어 죽은 거예요. 이따 영상에 보면 사람이 이르고 얼어 죽은 거를 끌고 나오는 것도 보일 겁니다. 그런 참혹한 이 중공군들은 눈이 허옇게 덮여 있는데 흰 옷을 다 입어. 눈에서 보이질 않아. 허옇게 돼 있어. 그러면 그쪽으로 낮에는 숨어 있다가 밤에 되면은 깽과리 푹 치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이 인해전술로 그냥 혼란스럽게 만드니까 미군들이 이런 전쟁을 해본 적이 없거든. 추워서 죽겠는데, 얼어서 죽는데, 잠을 못 자 죽는데, 눈 붙이면 죽는데도 눈 붙였다가 깽가리 소리에 깨고 딱쿵 소리에 들어오면 다 거기서 죽는 거예요. 이런 처참한 장진호 전투에서 패해가지고 완전 패한 겁니다. 그러나 미 해병대 스미스 사단장은 하는 얘기가 있어요. 미 해병대는 후퇴란 없다. 목표가 설정이 되면 거기를 위해서 공격할 뿐이지 우리는 후퇴가 없다. 그래서 공격 목표가 어디라? 흥남부두. 그래서 흥남부두로 전진을 하는 겁니다. 이게 흥남철수의 시도입니다. 이 미군이
철수하니까 미군을 환영했던 모든 도민들이 우리는 이제 큰일 났구나. 우리는 이제 죽었다. 숨어 살다가 그들 때문에 나왔는데 이젠 다 탈로가 났다. 어디 갈 데가 없다. 우리는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교인들은 교회마다 모여서 철야 기도하면서 기도에 움직였어요. 이러고 있다가 12월 14일 날 알몬드 장군이 말을 합니다. 회의를 소집을 합니다. 그 전에 한국군 1군단 김백일 장군 그 부대는 함흥을 통해서 함경북도로 진진했다가 함경북도에서 다시 함흥으로 통해서 흥남부도로 오는 겁니다. 왜? 10군단 소속이기 때문에 전부 철수하라고 그러니까 그리 와서 배를 타야 되니까 다 왔어요. 와서 부둣가에 보니까 수십만 명의 우리 동포들이 그 얼어 붙어 있는 이 마이너스 20도, 30도 되는 이 추위에 떨면서도 질서정연하게 딱 앉아서 기다리는 걸 보고 알몬드 장군의 보좌관이 누구냐면 알렉산더 헤이그라고 해서 미 국무장관 했던 분입니다. 이분이 알몬드 장군의 보좌관이었어요. 대위로 달고. 이분의 자서전에 보면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한국 사람은 지독하고 무섭다. 뭐라냐. 그렇게 영하 20도, 30도가 되는데 배를 태워준다는 보장도 없는데 그 모래사장에 질서정연하게 쫙 앉아서 기다리는 모습을 보고 무섭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와서 있는 이 알몬드 장군 그 부대에서도 정말 안타깝게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김백일 장군이 거길 지나오다 보니까 모래사장에 우리 동포들이 쭉 앉아 있거든.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자초지종을 쭉 하니까 우리는 배 타고 나간다. 알몬드 장군한테 가자. 그래서 알몬드 장군한테 김백일 장군이 가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 한국군이 타고 갈 배가 있으면 배가 배정이 됐을 거 아닙니까? 군인이니까. 그 배에 우리 동포들을 실어서 피난시켜 주시오. 우리는 총 들고 육로로 싸우면서 우리는 후퇴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동포들을 아끼는 그 마음이 엄청나게 동포의 사랑을 김백일 장군도 크리스천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가 지내가면서 그 현봉학 교수가 미군 철수한다고 하는 것을 딱 들은 다음서부터 알몬드 장군을 만날 때마다 통역이라고 해서 매번 그 만나는 게 아니거든요. 사령관을 이렇게 만날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불러야 만나는 거죠. 만날 때마다 뭐라고 얘기하면 사령관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미군이 우리 동포들을 살려준다고 그랬잖아요. 지켜준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저분들 우리 군함에 태워서 피난을 같이 가도록 해주세요. 한마디로 거절을 하는 거예요. 왜 거절을 하느냐? 내 부하가 6천여 명이 다 죽었는데 그 시신도 후송을 다 못하고 있고 그 남은 병력들이 거기에 7사단 또 한국군들 이 사람들이 다 남은 사람들을 다 철수하는데 이 사람도 어떻게 철수시켜야 될는지 모를 이 아사리 판에 어떻게 민간인들을 철수를 시킨다고 생각을 하느냐. 말도 꺼내지 말라고 그랬죠. 아주 강하게. 그러나 현봉학 교수는 때가 되면 알몬드 장군 옆에만 서면 우리 동포들을 살려주십시오. 우리 동포들을 피난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협력한 것이 현봉학 교수입니다. 그 현봉학 교수가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는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미 해병 대령 포니 대령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은 미 해병 상륙작전과 철수작전의 권위자예요. 이분이 현봉학 교수하고 어떻게 그렇게 간절하게 자기 동포를 갖고 사랑하니까 도와주는 거예요. 뭐라고 도와줬느냐? LST가 7,000톤 쪽으로 이렇게 될 겁니다. 그 배에
앞에 문을 탁 열면 탱크가 들어가고 자동차 들어가고 포가 들어가서 다 쇠사슬로 묶어놓으면 그 사이사이에 사람을 몇 명을 태울 수 있는가를 계산을 낸 사람이 포니 대령입니다. 포니 대령이 한 배에 LSD 한 배에 4,000명에서 4,500명 태울 수가 있다. 이렇게 판정을 해서 그 소스를 줍니다. 현보학 교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 알몬드 장군을 이렇게 하다가 12월 14일 날 알몬드 장군이 참모 회의를 소집을 합니다. 그 회의석상에서 현보학 교수 보고 통역관은 민사 고문관이니까 지금 함흥으로 가서 우리 왔을 때 우리 연설을 듣던 기독교인들을 4천여 명 되니까 그 사람들을 다 연락해서 함흥에서 마지막 열차가 밤 10시에 있으니 그 9시에 있으니 그 이전에 다 그 차를 타라, 기차를 타라. 그 기차를 타면 흥남부두까지 오니까 연락을 하라. 철수시켜준다는 말 한마디에 정말 감격스러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서 함흥으로 다시 들어가서 교회마다 찾아다니면서 얘기를 합니다. 한쪽 교회에 가니까 지하에 교인들이 모아서 울며 불며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죠. 여러분, 지금 빨리 집에 가서 짐 싸들고 아이들 데리고 함흥역으로 오시오. 지금 그 기차를 못 타면 피난을 갈 수가 없습니다. 빨리 움직이십시오. 이래서 짐 싸들고 나오니까 그 사람들만 그랬겠습니까? 나머지 있던 사람들이 몽땅 다 나오니까 기차의 지붕까지 다 사람들이 다 탔어. 탈 데가 없어. 기차가 떠나서 천천히 가니까 따라서 찾길을 따라서 내려갑니다. 이때 에피소드가 있어요. 미군들이 MP들이 딱 서갖고 걸어오는 사람들을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군 김백일 장군이 자기 예하 헌병들과 군인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미군들은 기독교인이면 크리스찬이면 통과를 시켜주니까 크리스찬 이걸 가르쳐 주는데 이 한국 사람들이 크리스찬은 말이 나옵니까? 나오지가 않죠. 처음 들어갖고 어떻게 크리스찬 말이 나옵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엔 YMCA니까 YMCA도 말을 한두 번 듣다가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니까 그 다음엔 Y 이렇게 얘기하면 한국 군인들이 이분은 기독교인이다 말이야. YMCA 기독교 청년 단체 아니냐고. 이래서 그냥 다 통과시켜서 이래서 흥남부두로 다 끌고 나오는 이런 역사적인 여건을 나는 현봉학 교수한테 직접 들었습니다. 그리고 김성은 대대장은 그 교회에서 현봉학 교수를 보고 그 교인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모세가 왔다고 말이지. 짐 싸들고 빨리 피난 나라고 그러니까 모세가 왔다고 그러더랍니다. 그걸 김성은 장관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따 영상에 보면 그 얘기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우리 동포들을 피난시키는 이 사람들을 다 기독교인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인이에요. 흥남 철수가 왜 중요해? 미군들은 패한 전쟁이었어요. 그러나 그 패한 전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동포들을 98,100명이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들을 배에 태워서 한 배에 태운 게 아니에요. LST만 197척이 동원이 됐어요. 군 철수하는데. 이런 데에 다 분산돼서 태워서 거제도까지 2박 3일 통해서 갔는데 제일 마지막 23일 날 됐습니다. 12월 23일 날 알몬드 장군이 저기 미 상선이 하나 와 있었는데 상선은 왜 와 있느냐? 항공모함이 동해바다에 서 있어갖고 비행기가 떠갖고 중공군이 밀어쳐 들어오니까
그거를 못 오게 폭격을 하는 겁니다. 중공군. 폭격을 해서 들어올 수 없도록 또 포가 쏴서 흥남부두까지 도착 못하도록 그 전에 그 위에서 계속 비행기로 주야를 통해서 비행기가 뜨려면 항공유가 필요하잖아. 그 항공유를 실어나르는 배가 그 화물선이었어요. 화물선이 거기 한 대가 와 있는데 알몬드 장군이 그 화물선 함장에게 자기 참모들을 보내면서 가서 협상을 하라. 강압적으로 말고 가서 협상을 하라. 그 화물선에 우리 명령은 아니다. 당신은 민간인 배이니까 명령을 내는데 호소를 하라. 그러니까 이 알몬드 장군 참모들이 가서 그 화물선 메리디스 빅토리호라고 그럽니다. 메리디스 빅토리호의 선장이 라루 선장이라는 분이 있는데 라루 선장에게 얘기합니다. 라루 선장님, 이거는 우리 군에서 명령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도 저 백사장에 있는 저 피라민들을 보시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피란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처음엔 공손히 얘기했어요. 이 배에 태울 수 있으면 몇 명이 태울 수 있습니까? 그 배의 선원은 47명이야. 선장까지 48명인데 이 47명의 배에 태울 수 있는 것을 태우니까 맥시멈으로 2,000명을 태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라루 선장은 크리스천이었어. 그는 뭐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 선원들에게 얘기했느냐면 저 지극히 적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이웃을 위해서 베풀면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것이다. 너희들은 가서 보고 이 배에 태울 수 있는 데까지 태워라. 이렇게 명령을 한 거예요. 이게 라루 선장의 마지막의 말입니다. 그 마지막까지 해서 태울 수 있는 데까지 태운 인원이 몇 명이냐면 14,000명을 태운 겁니다. 엄청난 겁니다. 3층 코인데 제일 밑바닥에는 항공유가 300드럼이 실려져 있어. 무섭기는 선원들도 덜덜덜덜 떠는 거예요. 이 민간인 가운데 어떤 사람이 태웠는지를 아느냐 이 말이에요. 몸을 수색한 것도 아니고 그들이 짐 보따리를 들었는데 그 짐이 무엇이 있는지도 모르고 정말 아찔한 상황인데 그래 태울 수 있는 데까지 다 태우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게 다. 그러니 거기서 그 배를 타고 나오는데 12월 24일 마지막 저녁 때까지 다 태우고 흥남부두를 떠납니다. 마지막 배입니다. 그게 뚝 나오니까 이 배에 LST에서 그 군 장비들 이런 것들을 그게 다 타면 민간인을 탈 수가 없으니까 그거를 바다 부둣가에 쌓아놨습니다. 거기다가 공병대들이 다 포약을 장진을 해서 마지막 배가 나오니까 그걸 아주 폭발을 시켜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 장면도 이따가 공개됩니다. 이래서 그것이 나가니까 폭파시키면서 이 메리디스 빅토리호가 떠납니다. 극적인 일이 생겼습니다. 그 배가 2박 3일 동안 거제도 장승포까지 오는 동안에 아이가 5명이 태어났어. 그 와중에 무슨 산실이 있습니까? 모르니까 거기에 한 번 앉으면 그 앉은 자리에서 대소변을 다 해결을 해야 돼.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그런데 아이가 있으니까 선장실 옆에 조그만 방 있는 데다가 타는데 5명이 태어났어. 선장이 있다가 애들 이름을 지어줍니다. 김치 1, 김치 2, 김치 3, 김치 4, 김치 5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해서 그 배의 피라미는 14,005명이 아무 사고 없이 거제도에 도착을 했어요. 이것이
메리디스 빅토리오가 마지막으로 흥남철수의 마지막이었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게 제가 지금은 그 김치완이 지금 함경남도 도지사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 도지사예요. 손양영이라고 하는 도지사가 김치완입니다. 이 김치완과 김치5를 내가 픽업을 했습니다. 그들도 몰랐어요. 소리 듣고 자기를 찾는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있는데, 내가 도지사 할 때, 내가 흥남철수작전 기념사업회 회장을 할 때, 그때 김치5는 장승포에서 동물병원 원장, 지금도 원장하고 있습니다. ROTC 12기입니다. 그리고 이 김치완은 마포에서 특수광철 무역회사를 하는 사장입니다. 이런 연유가 되어가지고 지금은 도지사까지 되었습니다. 이런 사건이 흥남철수작전 기념, 우리가 한국이 흥남철수작전을 기념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이 한미동맹의 근간입니다. 미국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작전이었고, 대한민국 교포들이, 함경남도 도민들이 그 배를 타고 생존했습니다. 함경남도 도민들은 대부분이 그 배를 타고 나온 사람들입니다. 10만여 명이 거의 다 타고 있어요. 이것이 흥남철수작전입니다. 여러분, 국제시장이라고 하는 영화 보셨습니까? 그것이 굿세어라 금서나, 그것이 바로 흥남철수의 장면을 연상시킨 것이었습니다. 이제 더하면 시간이 다 끝내니까 이제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준비됐습니다. 질문 하나만 10초만요. 예.